정수가, 제발 그러지 마, 창피해. 뭐가 창피해.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30년, 40년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들이 단 하루 만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행지에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친구와 여행을 가면서 세상에,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3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몰랐구나라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갈등의 진짜 원인이 여행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수십 년 우정을 하루 만에 파괴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제일 먼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순간, 공항에서 30분 만에 30년 우정이 갈라진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63세인 옥분이 할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45년을 함께 해온 절친 이순금 할머니와 함께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제 우리도 친구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며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옥분이 할머니의 캐리어가 무게 초과로 5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순금이 할머니가 언니, 내가 반 내줄게라고 제안했는데 옥분이 할머니가 아니야, 내가 낼게. 괜찮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금이 할머니는 계속 우리 친구 사이에 뭘 그래라며 반 내겠다고 우겼고 옥분이 할머니는 정말 괜찮다니까 자꾸 그러지 마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금이 할머니가 한 말이 문제였어요. 언니는 맨날 체면만 차리려고 해. 친구 앞에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해? 라고 말한 거예요. 옥분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45년 동안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체면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며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비행기 안에서부터 둘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여행 내내 서먹서먹했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단지 5만 원 때문에 45년 우정이 끝난 거죠. 두 번째 충격적인 순간은 호텔 체크인에서 일어났습니다. 65세인 박금순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말자 할머니와 함께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갔어요. 평소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는데 여행사에서 트윈룸을 예약했다고 해서 당연히 같은 방을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말자 할머니가 갑자기 혹시 방 하나 더 있으면 따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금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야, 우리 방 같이 쓰기로 했잖아. 라고 했더니 말자 할머니가 사실 난 혼자 자는 게 편해서.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말자 할머니가 금순이 언니는 코를 골아서 미안해라고 말한 거예요. 금순이 할머니는 평생 자신이 코를 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그동안 불편해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 때문에 불편했다는 얘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며 서운해했죠. 말자 할머니는 별거 아니니까 참았지. 그런데 여행에서까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방을 따로 썼지만 금순이 할머니는 여행 내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했고 말자 할머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라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둘 사이는 서먹해졌고 지금도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다고 해요. 세 번째 충격 사건은 호텔 뷔페에서 일어났습니다. 62세인 이영희 할머니는 교회 친구 조정숙 할머니와 함께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갔어요. 두 분 다 교회에서 15년 넘게 함께 봉사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죠. 그런데 첫날 저녁 호텔 뷔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숙이 할머니가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에 여러 접시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잔뜩 놓아두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저렇게 많이 가져와서 다 먹을 수 있나? 라고 걱정했는데 정말로 절반도 못 먹고 남겼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정숙이 할머니가 남은 음식을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언니 그러면 안 되라고 말리려고 했는데 정숙이 할머니는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잖아라고 대답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주변 외국인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제발 그러지 마 창피해라고 속삭였는데 정숙이 할머니는 뭐가 창피해? 내 돈 내고 먹는 건데라며 개의치 않았어요. 결국 영희 할머니는 미안하다. 나는 먼저 방으로 올라간다며 자리를 떴고 그날부터 둘 사이에 기류가 이상해졌어요. 정숙이 할머니는 너무 체면을 차린다고 생각했고 영희 할머니는 창피해서 같이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서 그토록 덕망 있어 보였던 사람의 이런 모습에 완전히 실망한 영희 할머니는 한국에 돌아온 후 교회도 옮겼다고 해요. 네 번째 충격 순간은 택시에서 벌어진 돈 계산 대혼란입니다. 김철호 할아버지 67세는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갔어요. 모두 성공한 사업가들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 쇼핑몰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택시비가 40링깃,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 정도 나왔는데 4명이서 나누어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돈이 없어서 달러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0달러를 내면 되는데 누가 낼 것인지를 정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친구가 내가 낼게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아니야. 우리가 나누어 내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왕이면 돌아가면서 내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친구가 고작 10달러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해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가 그래도 정확히 나누어 내는 게 맞지라고 대답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10달러 가지고 뭘 그래라는 식이었고 다른 친구는 친구 사이라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택시에서 내려서도 30분 동안 이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그날 저녁에는 서로 다른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단지 10달러 우리 돈 13,000원 때문에 40년 우정에 금이 간 거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충격 순간은 귀국 전날 면세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자 할머니 64세와 한옥자 할머니 66세는 성당에서 만나 2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 사이였어요. 두 분 다 신앙심이 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교우였죠. 그런데 홍콩 여행 마지막 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옥자 할머니의 행동에 미자 할머니가 경악했어요. 옥자 할머니가 명품 가방을 보더니 가격을 확인하고는 이거 한국에서 사면 300만 원인데 여기서는 250만 원이네라며 바로 구매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것뿐만 아니라 딸과 며느리 것까지 3개를 샀어요. 총 75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는 모습을 본 미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요즘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하던 친구가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쓰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미자 할머니에게 언니도 하나 사지 그래.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잖아라고 권한 거예요. 미자 할머니는 나는 그런 비싼 걸 살 형편이 안 되라고 했는데
옥자 할머니가 그래도 여행 왔는데 뭔가 하나는 사야지라며 계속 권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미자 할머니는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라며 면세점을 나왔고 그때부터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비행기에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온 후 성당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이런 사소한 일로 우정이 끝나다니 너무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서로의 단점이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기 페이스대로 생활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해요. 잠자는 방식, 먹는 방식, 돈 쓰는 방식, 시간 관리 방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등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고정된 패턴과 가치관이 강해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 타협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젊을 때는 뭐 어때 친구니까 맞춰주지라며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또한 시니어 세대는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더 선택적이고 까다로워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편한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라며 참고 넘어갔던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며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여행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소 숨겨져 있던 성격이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특히 여행은 돈, 시간, 공간, 음식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2025년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강해졌거든요. 과거 시니어 세대는 우리 함께라는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했는데 지금의 시니어들은 나의 개성과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60대들은 젊은 시절부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며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해라는 생각이 강해요. 또한 경제력의 차이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수백만 원을 쉽게 쓸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여행비를 몇 달씩 모아서 간신히 한 번 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제력 차이가 여행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SNS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시니어들도 카카오톡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카톡 프사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카톡에 올릴 만한 예쁜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과 여행은 그냥 즐기는 거지. 뭘 그렇게 사진 찍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또한 건강 상태의 차이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여행 중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복잡해졌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사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 건강한 분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정리한 갈등 없는 여행의 황금 법칙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행 전 성격 테스트를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간단한 성격 검사를 함께 해보시고 서로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보세요. 예를 들어 계획형인지 즉흥형인지 절약형인지 소비형인지 활동적인지 조용한지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원래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는 타입이구나. 이 친구는 돈을 쓸 때 신중한 편이구나 하면서 미리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상 탈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만약 여행 중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하루 정도 따로 지내보자. 정말 안 되면 항공편을 따로 바꿔서 돌아오자. 이런 식으로 비상 계획을 세워두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돈 관련된 모든 것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행 전에 각자의 예산과 소비 성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번 여행에 총 200만 원 정도 쓸 생각이야. 나는 쇼핑보다는 맛있는 음식에 돈을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강요하지 말자. 누가 뭘 하든 비판하지 말자는 약속을 미리 해두세요. 다섯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24시간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24시간은 참고 시간을 두었다가 차분하게 대화하자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일 때 한 말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섯 번째는 여행 중 금지어를 정하는 것입니다. 넌 맨날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이 먹고 왜 그래? 같은 상처 주는 말들을 금지어로 정해두세요. 일곱 번째는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통을 담당하고 누가 숙소를 담당하고 누가 식당을 담당할 건지 미리 정해두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서 갈등이 줄어들어요. 여덟 번째는 감정 다이어리를 매일 쓰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느낀 감정이나 불편했던 점을 일기장에 써보세요. 말로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도 글로 쓰면서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홉 번째는 중재자 역할을 순번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중재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오늘은 어가 중재자, 내일은 비가 중재자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열 번째는 여행이 끝난 후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뭐였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스킬이나 갈등 해결법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여행은 어떻게 보면 우정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단점을 보더라도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우정은 애초에 그 정도 깊이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행에서 갈등을 겪고도 이를 잘 극복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결국 여행은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카톡에 빨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행이 우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